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초유의 하락장이 나타날 거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 데이터로 이제 어떤 지역별로 이런 시세 흐름을 다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도권 이미 이제 호가 시세마저도 하락하고 있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랑 세종까지도 이미 이제 호가 데이터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평가된 수도권 광역시보다는 지방,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19년 말, 2020년 초에 저도 투자를 좀 실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좋았던 지방마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임대차 3법 때는 너무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 호가 데이터 위주인 KB부동산의 주간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니까 어때요? 네,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제 9월 19일, 바로 이제 얼마 전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 좋았죠, 분위기. 역시나 데이터가 2020년 초부터 이야기했던 대로 지방이 여전히 가장 늦게까지 좋았죠. 왜? 저평가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런 지방마저도 어때요? 호가 데이터가 이제 8월 22일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전세마저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데이터로 지금 2022년 들어서 처음으로 호가 데이터인 KB 부동산 데이터가 지금 매매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도 이제 막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좀 확인되고 있고요. 자, 보니까 올해 그러면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른 데가 어디니까 강릉이네요. 야,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오른쪽 가장 위에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릉도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강릉도 이제 거의 다 호가 데이터가 이따 실거래가로 보면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상승의 막바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전주시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원주시도 눈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 진해구 또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밑에 있는 데를 보니까 여수, 광양, 계룡시 이런 데가 눈에 좀 보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걸 실제 증감률로 보면 요게 이제 매매고 요게 이제 전세 누적 증감률인데요. 강릉이 매매와 전세의 증감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전주시, 군산시도 여기 눈에 보이고 있고요. 충주시, 원주시, 제주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진주시, 안동시, 제천시, 창원시, 진해구, 서산구 이런 지역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지역은 어디냐? 안 좋은 지역은 이제 계룡시,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남구, 김해시, 순천시, 청주시, 서원구 이런 곳들이 매매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계룡, 광양, 여수, 순천은 전세가마저도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데 없다라고요.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우리가 불과 2020년 중순부터 21년 여름까지는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는 초유의 상승장이 나타났다라면 이제는 뭐다?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초유의 하락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호가 데이터마저도 이제는 뭐다? 이제는 8월, 9월부로 매매 전세가가 전부 다 하락을 시작을 했다. 자, 이거를 좀 더 빠른 지금 같은 하락의 시기에는 KB부동산 이 데이터를 보면 느려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전히 상승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자, 실거래가 위주의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도 언제부터 꺾였어요? 7월 달부터 조금 더 빠르죠, 아무래도. 그래서 7월 달부터 매매가가 꺾이고 이미 뭐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점점점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전세마저도 커지고 있고요. 아니 그럼 7월 11일 날 이때 팔면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실거래가 데이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미 시장이 이렇게 꺾이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미 매물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여전히 중간에 이럴 때 팔아야 내가 팔 수가 있지. 조금만 늦게 좀 더 먹겠다라고 막 5월, 6월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뭐다? 진짜 잘 안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아까 KB 부동산이랑은 다르네요.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릉이 아니라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창원시는 계속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원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좋아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방산산업은 한번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팔았어요. 비행기를 당장 팔아서 버는 돈도 있지만 이거를 비행기를 한번 팔았으니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또 몇십 년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기 한번 샀는데 뭐 5년, 10년 사용하다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도 막 20년, 30년 한참 넘은 그런 비행기들 여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나 비행기를 팔았으면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시장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수사업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트렌드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런 군수산업의 일자리가 많은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창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방산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맞고 실제로 그쪽에 진짜 일자리 데이터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뭐다? 창원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진주나 뭐 이쪽도 이런 방산 산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같이 다운될 때 그때가 뭐다? 바로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리치고 앱을 가지고 한번 일자리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 앱에서 이제 보시면 자, 요쪽이 이제 창원이죠. 예, 그래서 부산이 있고, 대장이, 그러니까 창원 자체로는 사실 투자 점수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장인, 그 옆에 있는 대장인 부산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창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제 군수업체가 지금 대박이 터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데이터를 자세히는 아직은 안 봤지만 제가 뭐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뉴스를 보니까 이쪽에 이제 군수업체가 꽤 지금 창원 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돌리느라 지금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알 것 같고 혹시라도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창원 쪽이나 좀 군수업체 관련한 분이 계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천 쪽에도 또 지금 분위기 좋다. 근데 지금 사천도 보니까 웃고 있죠. 사천도 투자 점수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남의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리치고 앱에서 앱이나 PC 화면에서 랭킹으로 들어가시고요. 지역 랭킹에서 뭘 보냐면 일자리 수를 저희가 보고요. 우리는 최근 것만 필요하잖아요. 최근 6개월만 보는 겁니다. 최근 6개월만 보는 거고 읍면동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읍면동 기준으로. 아니 일단 시흥도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은 전국을 보지 않고 일단 경남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을 보니까 최근에 최근 6개월 동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 경남 진주시. 그래서 보시는 것은 경남의 진주시가 이렇게 일자리가 7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 양산은 그래프가 좋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양산도 이렇게 일자리가 올라가고 있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최근에 출렁출렁하면서 좀 별로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창구도 이렇게 일자리가 조금 최근에 살짝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그래도 최근 6개월 동안에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다? 진주다. 자, 이제 보시면 진주도 이제 제가 이제 2020년 초반에 이제 상당히 좀 좋게 이야기를 했던 지역 중 하나인데 우리가 같은 경남이라 그래도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부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부산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부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산과 창원은 직주 근접, 즉 직장이 내가 창원이어도 집은 부산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직장과 집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은 뭐예요? 같은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진주나 사천은 어때요? 자, 부산이 떨어진다라고 진주나 사천이 영향을 받을까요? 예,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창원이 받는 영향보다는 훨씬 더 작겠죠. 훨씬 더 작을 겁니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진주가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경남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진주라는 거죠. 그러면 경남에서 보석, 진주와 같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건 어디다? 어디가 될 수 있다? 예, 진주다. 진주가 말 그대로 경남의 진주 같은 그런 부동산에 괜찮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군수 업체의 호황, 그리고 이런 호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사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냥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처럼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하고 만약에 좀 투자자 입장이 많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제가 창원 한번 좀 가서 상황이 지금 진짜 어떤지를 좀 보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원이나 이런 군수산업 관련한 분들 계시면 이런 이야기 좀 같이 올려주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어딘지를 한번 보니까 광양, 계룡, 여수,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도 이제 떨어지고 있네요. 순천, 그리고 김해시, 경산시, 창원시, 청주시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 상당구, 당진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 지금 상당수 지역들도 실제 실거래가 위주로는 이미 지금 꽤 떨어지고 있고, 가장 좋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를 한번 보면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9월달 들어서는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등인 군산도 어때요? 군산은 여전히 아직은 좀 괜찮네요. 하지만 이 상승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전히 전세가가 그래도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강릉은 3등이 강릉인데, 여기서는 강릉도 9월달부터는 막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큰 흐름으로 놓고 보자라면 지금 이제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안 좋아질 거고, 이것들이 금융시장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그냥 일단은 관망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지방까지 데이터로 모든 지역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그동안 가장 좋았던, 마지막까지도 상승하는 이런 지역들도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다 뭐다? 이제 다 거의 다 하락이 시작이 이미 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인 초유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얼마 전 되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